안녕하세요. 가브리엘라 제이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시간의 심리학입니다. 프롤로그. 이른 새벽에 기상하는 미라클 모닝은 성공한 사람들의 습관으로 소개되며 시간을 알차게 보내려는 현대인에게 좋은 습관 만들기 챌린지가 되었어요. 일찍 일어난 새가 먹이를 먹는다는 속담처럼 하루를 조금 일찍 시작하는 걸로 기회와 여유의 시간이 생겨요. 2023년 새해도 밝았고 신년 계획으로 분명 미라클 모닝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겠지만 이른 새벽에 일어나는 건 정말 기적 같은 일이에요. 한두 번은 일찍 일어나겠지만 작심삼일이라 습관으로 고치기 어려워요. 이런 아침형 인간과 대조적으로 저녁형 인간도 있는데 저녁만 되면 정신이 말똥말똥해져 잠을 못 이루는 사람들이에요. 저는 아침형 인간도 아니고 저녁형 인간도 아닌데 도저히 일찍 일어나지는 못하겠고 시간을 효율적으로 보내고 싶고 고민하던 차에 시간의 심리학을 발견했어요. 시간의 심리학 저자 마이크 브레우스 박사는 수면 전문가로 인간의 생체 시간을 분석하고 연구하는 일을 하는데 기상 시간은 유전적 형질에 의해 결정된다고 설명해요. 그리고 돌고래, 사자, 곰, 늑대의 4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여 하루 일과를 어떻게 보내는 게 좋을지 정리해 주었어요. 저는 어떤 유형일까요? 블로그 본문에 테스트를 올려두었어요. 여러분들도 어떤 유형인지 알아보세요. 성공하는 사자 유형. 4개의 핵심적인 개성적 특징은 양심적임, 안정성, 실용성, 낙천주의. 4개의 핵심적인 행동은 높은 성과를 거두고 건강과 체형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요.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추구하고 주도 면밀한 계획을 세워요. 수면 각성 양상은 새벽에 맑은 정신으로 잠에서 깨어 일어나지만 늦은 오후만 되면 피곤함을 느끼기 시작하고 그러다가 일찍 쉽게 잠들어요. 각성 수준이 가장 높을 때는 정오고 생산성이 가장 높을 때는 아침이에요. 낮잠은 거의 자지 않는데 그 시간에 차라리 유용한 어떤 일을 하려고 해요. 야행성 늑대 유형. 4개의 핵심적인 개성적 특징은 충동성, 비관주의, 창의성, 변덕과 우울함. 4개의 핵심적인 행동은 위험을 무릅쓰고 기묘한 것을 추구하고 즐거움을 최우선 가치로 설정한다. 정서적으로 격렬하게 반응하고 수면 각성 양상은 오전 9시 이전에 잠자리에서 일어나는 걸 무척 힘들어하고 정오까지도 힘들어하지만 밤에는 자정이 지나도 피곤하지 않다. 각성 수준이 가장 높을 때는 오후 7시고 늦은 아침과 늦은 저녁에 가장 생산성이 높다. 낮잠의 유혹을 느끼긴 하지만 낮잠을 자면 밤에 잠을 못 자 낮잠의 효용은 별로 없는 편이다. 단일 반구 돌고래 유형. 4개의 핵심적인 개성적 특징은 조심스러움, 내향성, 신경질, 지능. 4개의 핵심적인 행동은 위험한 상황을 회피하고 완벽함을 추구하고 집착하고 강박적인 경향을 보인다. 세부적인 사항에 집중한다. 수면 각성 양상은 보통 아침에 잠에서 깨어서도 개운하다고 느끼지 않으며 밤늦게까지 피곤해하다가 갑자기 활력을 회복한다. 밤늦은 시각에 가장 각성 수준이 높으며 생산성이 최고조에 도달하는 시각은 하루 종일 단축적으로 나타난다. 부족한 잠을 보충하기 위해 낮잠을 자려고 하지만 실제로 성공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보편적인 곰 유형. 4개의 핵심적인 개성적 특징은 호기심, 외향적, 우호적, 사교적임, 열린 마음. 4개의 핵심적인 행동은 갈등을 회피하고 건강을 추구하고 행복을 최우선 가치로 설정한다. 익숙한 것에서 위안을 찾고 수면 각성 양상은
아침에 알람이 울리더라도 한두 번은 꼭 연장 버튼을 누른 뒤에 멍한 상태로 일어나며 오후 중간이나 늦게부터 피곤함을 느끼기 시작하는데, 깊이 잠을 자긴 해도 자기가 원하는 만큼 오래 자지는 못한다. 늦은 아침부터 이른 오후까지가 각성 수준이 가장 높은 시간대이며 늦은 아침 시간에 가장 생산성이 높다. 낮잠은 주말이면 소파에서 한두 시간씩 자는 경향이 있다. 4가지 유형 중 미라클 모닝이 가능한 유형은 사자 유형이다. 사자 유형은 일찍 일어나 사냥을 나가고 싶어 몸이 근질거리고 배까지 고프기 때문에 새벽에 사냥을 나간다. 사자는 야심차고 먹이사슬의 맨 꼭대기에 있지만 모험을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처음부터 끝까지 꼼꼼하게 따져본다. 그래서 성공한 CEO나 기업가가 대부분 사자 유형이다. 곰 유형은 이런 사자 유형을 부러워해 매번 미라클 모닝을 시도하지만 생체 시간이 다르기 때문에 노력에도 불구하고 실패하게 된다. 곰은 낮에 활동하고 밤에 쉰다. 곰 유형은 해가 뜨면 혈압과 체온이 올라가서 활동적으로 변하고 반대로 해가 지면 혈압과 체온이 내려가므로 잠자리에 든다. 수면 각성 양상이 태양의 움직임과 거의 일치하고 통상 9시에서 18시까지 근무하는 직장인이 곰 유형에 속한다. 가장 많은 분포를 차지하기 때문에 근무 시간도 맞춰졌다. 학교 다닐 때 묵묵하고 믿음직스러운 노력파였다면 곰 유형이 맞다. 이들은 하루에 적어도 8시간을 자는 편이고 한 주에 최소 56시간을 자야만 수면 부족에 따른 건강상의 위험인 비만, 당뇨병, 심장병, 정서장애, 삶의 만족도 저하 등을 줄일 수 있다. 정신이 맑아지려면 잠에서 깨어나 2시간은 지나야 한다. 비몽사몽한 상태로 잠에서 완전히 깬 게 아니더라도 일단 바깥으로 나가 햇볕을 쬐며 운동하거나 집에서 5분 동안 간단히 운동하는 것만으로도 아침을 상쾌하게 맞이할 수 있다. 보통 잠자리에서 일어나자마자 허기를 느끼는데 기상 후 30분 내에 식사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다. 다만 탄수화물을 아침 식사로 섭취할 경우 에너지를 만드는 코르티솔 수치가 떨어지므로 단백질 함량이 높은 음식인 달걀 프라이를 곁들인 베이컨, 요구르트, 단백질 쉐이크 등 아침을 푸짐하게 먹어 하루에 필요한 열량을 섭취하도록 한다. 아침을 많이 먹고 점심은 아침의 절반만, 오후 간식은 아주 조금, 저녁은 점심보다 더 적게, 늦은 밤 야식은 먹지 않는다. 야식은 수면을 방해하므로 잠들기 3시간 전에는 금식하도록 한다. 더불어 아침 식사 전 이른 아침에 모닝커피도 금지한다. 모닝커피가 습관으로 굳어진 경우 아침에 커피를 마시지 않는 것이 무척 어려운 일이라는 건 알지만 모닝커피는 카페인 중독의 원인이다. 또 점심 식사 전에 30분만 걷고 식사 후에도 10분간 걸으면 물질 대사 속도를 높이고 식욕을 줄일 수 있다. 아침 기상 후 대략 7시간이 지나면 잠이 밀려오는데 20분 정도 낮잠을 자면 오후 생산성을 높일 수 있다. 낮잠을 잘 수 없는 상황이라면 조용한 장소를 찾아 심호흡이나 명상을 하며 10분간 긴장을 푼다. 오후 3시쯤 되면 지루해지고 퇴근을 기다리게 되는데 이때가 사람들과 접촉하고 의사소통을 하기에 적절한 타이밍이다. 회의에 참석하고 이메일을 보내고 전화통화를 하도록 한다. 그리고 오후 4시에는 열량 250칼로리 정도의 간식을 먹는다. 그러면 근무 시간 끝까지 활력을 유지할 수 있다. 퇴근 시간이 되면 의자에서 꼬르륵 소리를 내며 허기가 지겠지만 저녁 식사 전에 운동을 하는 게 좋다. 이 시각에 폐활량이나 심박수가 최고조에 도달하고 눈과 손의 조업 역시 가장 예민해진다. 술 마실 일이 있다면 초저녁인 이 시간에 약속을 잡아라. 그러면 제법 많은 술을 마셔도 별로 취하지 않고 음주로 인해 수면을 방해할 일도 없다. 술은 오후 8시 이전까지만 마시도록 한다. 저녁 식사는 7시 30분 정도가 적절하고 포만감을 주는 스프나 스튜처럼 가벼운 식사를 한다.
저녁 시간이 되면 각성과 집중력이 낮아지지만 창의성은 최고조에 도달한다. 몸을 이완시키는 목욕을 하면 좋은 아이디어가 떠오른다. 계획 짜기, 일기 쓰기, 명상 및 대화하기 좋은 시간이기도 하다. 오후 10시가 되면 일단 모든 전자기기의 전원을 끈다. 전자기기의 청색광에 노출되면 멜라토닌 분비가 억제되어 정신이 말똥말똥해지므로 스트레칭을 하거나 책을 읽는다. 그리고 오후 11시가 되면 잠자리에 든다. 잠이 오지 않더라도 아무것도 하지 말고 누워서 잠을 청한다. 주말에도 되도록 취침 시간을 지켜 생체 시간이 깨지지 않도록 주의하고 늦게 잤어도 평소보다 45분 이상 늦게 일어나지 마라. 테스트 결과 및 곰 유형의 특징을 살펴보았을 때 저는 곰 유형이 맞는 것 같은데 이따금 돌고래나 늑대가 출몰하기도 해요. 앞서 곰 유형의 하루 시간표를 소개해 드렸는데요. 곰 외에도 사자, 늑대, 돌고래의 하루 시간표도 요약해서 블로그에 정리해 두었으니 많이 봐주세요. 유방암 검사. 카페인은 유방 압통을 증가시키고 근종을 악화시킨다. 검사를 받기 전에 카페인이 든 커피와 차, 그리고 수더수를 하루나 이틀 동안 마시지 않으면 유방 X선 촬영이 한결 쉬워진다. 유방암 검사는 월경주기 첫 주에 받는 것이 가장 좋다. 샤워 앤 목욕. 사자 유형은 오전 6시, 오후 6시. 곰 유형은 오전 7시 30분, 오후 10시. 늑대 유형은 아침 샤워와 목욕을 하지 않고 오후 11시. 돌고래 유형은 오전 7시 30분, 오후 9시. 약 복용. 항히스타민제는 저녁, 아스피린은 잠자리에 들 때, ACC 억제제 및 지왕 추출물 캡슐은 잠자리에 들 때, 위산 역류약은 아침 식사 전, 베타 차단제는 잠자리에 들 때, 코르티코스테로이드는 오후, 속쓰림약은 저녁 식사 후에, 종합 비타민은 아침 식사 후, 비스테로이드 항염증제는 통증이 가장 극심할 때로부터 4시간 전, 골다공증 약은 아침 식사 1시간 전, 유산균은 아침을 먹으면서 함께, 루마티즘 관절염 약은 잠자리에 들 때, 스타틴도 잠자리에 들 때, 알레르기는 아침, 관절염은 오전 8시에서 11시 사이, 천식발작은 오전 4시에서 6시, 우울증은 오전 8시, 심장발작은 오전 6시 또는 정오, 속쓰림은 저녁, 고혈압은 오후 9시, 고혈당은 오전 4시에서 6시, 열감은 오후 9시, 편두통은 오전 4시, 하지불안 증후군은 밤에 약을 복용하시면 좋아요. 낮잠 효과. 5분 낮잠. 낮잠을 전혀 자지 않는 집단과 거의 동일한 경과를 보고했다. 아주 짧은 낮잠에서는 의미 있는 효과가 전혀 발생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10분 낮잠. 즉각적이고 상당한 수준의 효과가 있었으며 이 효과가 2시간 30분 동안 지속되었다고 보고했다. 20분 낮잠. 일어나서 35분이 지난 뒤 크지 않은 개선 효과가 제법 나타났으며 이 효과는 2시간 동안 지속되었다고 보고했다. 30분 낮잠. 부정적인 효과가 즉각적이고도 상당한 수준으로 50분에 걸쳐 모든 면에서 나타났으며 그 뒤에 마침내 시작된 긍정적 효과는 1시간 30분 동안 지속되었다고 보고했다. 음주. 사자 유형. 오후 5시 30분에서 7시 30분, 곰 유형 오후 6시 30분에서 8시 30분, 늑대 유형 오후 7시에서 9시, 돌고래 유형 오후 6시에서 8시. 커피 효과. 커피는 마시고 45분이 지나야 그 효과가 느껴지지만 사실 커피의 효과는 마신 뒤 보통 25분이 지나서 시작된다. 카페인 각성 효과가 절반으로 줄어드는데 6에서 8시간이 걸리는데 이 말은 오후에 마신 커피는 저녁까지 효과가 지속된다는 뜻이다.
저녁 식사 후에 커피를 마시면 수면 중에도 각성 효과가 지속된다. 커피는 적어도 기상 후 2시간 후, 취침 전 6시간 전에만 섭취한다. 바나나차. 마그네슘은 사람의 마음을 평온하게 해주는 데 도움이 된다. 바나나에는 마그네슘이 풍부한데 과육보다 껍질에 더 많다. 밤에 바나나차를 마시면 진정 효과를 볼 수 있다. 바나나차 레시피도 블로그 본문에 올려놓았어요. 학습은 공부. 사자 유형 오후 3시에서 9시, 곰 유형은 오전 10시에서 오후 2시, 늑대 유형 오후 5시에서 자정, 돌고래 유형 오후 3시에서 9시. 글쓰기. 사자 유형. 쓰기는 오후 8시에서 10시, 교정은 오전 6시에서 8시. 곰 유형. 쓰기는 오후 6시에서 11시, 교정은 오전 10시에서 2시. 늑대 유형. 쓰기는 오전 8시에서 11시, 교정은 오후 6시에서 10시. 돌고래 유형. 쓰기는 오전 8시에서 10시, 교정은 오후 4시에서 6시. 독서. 사자 유형 오후 9시, 곰 유형 오후 10시, 늑대 유형은 오후 11시, 돌고래 유형 오후 10시. 에필로그. 이 책의 첫인상은 500쪽에 달하는 엄청난 두께의 내용이 궁금했고, 독자들이 편히 볼 수 있도록 표와 일러스트를 사용하여 글이 깔끔했어요. 재미있을 거라는 부푼 기대를 갖고 책을 읽어 나갔는데, 책의 주요 내용은 전반부에 모두 나오기 때문에 뒤로 갈수록 약간 흥미를 잃고 반복된다고 느낄 수 있어요. 4가지 유형을 각각 설명하느라 책이 두꺼워졌는데, 후반부는 본인 유형만 골라서 읽는 것이 시간을 줄이는 방법이에요. 이 책을 읽으며 나의 생체 시간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고, 그동안 시도했던 미라클 모닝이 실패했던 이유도 알게 되었어요. 제가 게을러서 그런 게 아니라니까 참으로 다행인 것 같고, 좋은 습관을 만들지 못하는 건 조금 아쉬워요. 대신 나에게 맞는 좋은 습관을 알아가는데 유용하고, 혹시 불면증으로 고생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 책을 읽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지금까지 가브리엘라 제이의 시간의 심리학 도서 리뷰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